네, 지난 27일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 논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던 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끝내 내란까지 일으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데 당연한 심판입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22년 1월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를 허위로 판단하고 윤석열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도 공표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속 논란과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국민을 우롱한 뻔뻔한 거짓말이 법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0.73포인트로 역대 최소 표차로 당락에 갈린 대선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후보자의 거짓말은 엄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제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직을 거머쥐는 데 동조하고 체포를 방해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과 함께 법적, 정치적 동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죄, 대통령 자격도 없던 자와 내란을 도모한 죄는 그 돈을 토해낸다고 결코 씻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붙일 자격도,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온전히 받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70년 만의 역사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실질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보안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와 특별사법 경찰 사건에는 경찰이 송치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수사권을 부여했으며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기록 열람 등사권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실 확인권과 면담권을 도입해서 검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익중심 실용외교,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값진 성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브라질과 우주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아우르는 7건의 MOU를 체결해서 첨단 산업이 명운이 걸린 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켰고 메르코스루 무역협정과 칠레 FTA 현대화 협상으로 남미 최대 경제 블록까지 우리의 통상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순방을 경제의 영토를 넓힌 실용 외교의 승리이고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쳐 만들어낸 결과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현장 외교에서 맺은 약속이 국민의 삶으로
기업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